단속 정보를 흘리고 뇌물을 받아챙기고 쌍방 폭행까지 경찰 기강 말이 아닙니다. 기강 풀린 실태 보도합니다. 시민 공모를 통해 명칭이 확정된 유대회 경기장이 결국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되는 대규모 체육시설의 사전검증 절차도 미흡합니다. 축구 경기 도중 선수가 의식을 잃어 병원에 후송됐는데 구급차가 없어 경기가 한참 중단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숨겨진 강소기업, 광주 MBC가 기획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로커한테 돈 받고 서로 폭행하고 음주 사고에 뺑소니 치고 이거 다 최근에 경찰들이 저지른 일들입니다. 경찰의 기강이 풀려도 너무 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오락실 브로커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A경사. 지난해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5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지난 4일 대기 발령됐습니다.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업무 수행이 힘들다. 혐의점을 갖고 수사받고 있는 경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경찰 상호 간에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 남녀경찰관 2명은 휴가 중에 타 지역에서 술을 먹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치고받기까지 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쌍방 폭행은 중단됐는데 남부서는 품위를 훼손했다며 징계위를 열 계획입니다. 경찰관으로서는 외지에서 둘이 상호 폭행했다는 것이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데 광주 북부경찰서 B경사는 지난 8일 밤 고속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8%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5시간 만에 자수해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도를 넘는 경찰의 기강에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학에 지은 유대회 경기장에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광주시 의회가 1년도 안 돼서 이 이름을 바꾸겠다면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 공모로 결정한 이름을 왜 갑자기 바꾸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학 안에 건립되어 있는 유대회 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대 국제수영장은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으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은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 체육관으로 바뀝니다. 공공체육시설이 대학의 시설로 인식되는 오해를 없애고 시민들이 심적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게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입니다. 대학 시설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체육시설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시민 공모 절차를 거쳐 지어진 유대회 체육시설의 이름이 불과 10개월여 만에 광주시 의회의 결정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해당 대학 측은 수백억 원대의 땅을 내놨는데도 명칭 변경에 대해 의견조차 내지 못했다면서도 운영 적자를 보전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예산 심의에 칼자루를 쥔 시의회에 거세게 항의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본인들이 시청 들어가면 이제 등 돌려본다, 이런 하소연을 막 하거든요. 싸우기는 싸워야 되고 받아낼 건 받아내야 되고. 시립이라는 명칭을 끼워 넣기 위해서 시민 의견 수렴조차도 무시한 광주시 의회. 시민들은 이름보다는 체육시설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찾았어야 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렇게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걸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야구장과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은 광주시가 장기 임대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두고두고 화근입니다. 이번엔 한신구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에 25년 동안 임대된 기아 챔피언스 필드. 감사원의 허술한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로 광주시와 기아차는 2년간 운영해본 뒤 내년에 재협약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임대자인 기아 측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수익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전략 마련에 어려움이 큽니다. 자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미온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문체부나 또 기아 쪽에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 요청해서 그런 자료를 지난 2004년 임대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롯데마트. 재임대 조건과 주차장 이용 확대 등 광주시의 불리한 쪽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된 데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체육시설을 짓기도 어렵고 사후 활용 방안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요구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 계약으로 향후 협상 가능성이 차단되고 수익이나 매출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광주시의 재산인데도 사전 심의 절차가 부족하고 사실상 수의계약돼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위탁할 때는 반드시 그게 적정한 계약이고 협약인지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평가기관에 따라서 제각각인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위원회를 내시로 하는 등 시민의 자산인 공공체육시설의 적정 운영을 담보할 사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재정지원금을 일단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열린 재정경감대책단 회의에서 민간 사업자와 소송을 통해서 보조금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찬반 의견이 갈림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민간 사업자 측이 보조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의 홈경기에서 경기가 18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구급차가 없어서 빚어진 어이없는 해프닝이었습니다. 누더기 잔디에 이어서 망신을 또 샀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경기가 0대0으로 팽팽하게 진행되던 전반 24분. 프리킥 상황에서 선수들이 뒤엉키면서 광주FC의 정준현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다급히 의료진을 부르고 그 사이에 의식을 잃은 정 선수의 기도를 열었습니다. 골키퍼도 쓰러져 있었지만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구급차가 정 선수를 후송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갑자기 심판진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라 경기 중에는 의료진과 특수구급차를 반드시 대기시켜야 하는데 대기하던 구급차가 환자를 후송하러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다른 구급차가 도착한 뒤 18분 만에야 재개됐습니다. 경기가 중단된 동안에는 진행 요원들이 떨어져 나간 잔디를 붙이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광주FC는 열악한 구단 사정 때문에 구급차를 두세 대씩 대기시킬 수는 없었고 다른 구단들도 대부분 한 대만 대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준현 선수는 뇌진탕 증세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고 다행히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선수단으로 복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흔히 강소기업 또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광주 전남에도 작지만 강한, 그러면서도 숨겨진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을 발굴 소개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카오디오 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업체를 만나보겠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 첨단 산업단지에 자리한 카오디오 제조업체입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겹겹이 설치된 다양한 종류의 정전기 방지 장치들. 먼지 한 톨 허용되지 않는 마치 반도체 공장을 연상시키는 정갈한 생산 라인입니다. 국내에 네로라는 자동차 회사에 카오디오 완제품을 공급하는 이 회사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한때는 평범한 종합 전자부품 제조업체였던 이 회사는 2007년 중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주던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부품 생산을 포기하고 카오디오 전문 제조업체로 변신을 꾀한 것입니다. 이제 음향 쪽에 제 자신이 있었고 앞으로 카오디오가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굉장히 기술력을 집중했고 이후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같은 회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카오디오 분야에 쏟았습니다. 제품의 품질은 꾸준히 올라갔고 이제는 완성차 업체에서 먼저 찾아올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 회사는 수도권에 있는 한 카오디오 전문 연구개발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세계 시장을 뚫어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기술력을 확보해서 직접 영업을 해서
뭐 이렇게 판매를 공급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해소되고 또한 시장을 지역사회가 아닌 세계적으로 이렇게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대기업 2, 3차 협력업체인 현실에서 이 업체의 성공 사례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고민과 그 해법 찾기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업체는 올 들어 인도 최대의 자동차 업체인 타타 자동차와 1차 협력업체 관계를 맺고 본격적인 세계시장 개척이라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 대표자가 또다시 끝장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오후 4시부터 금호타이어 김창규 사장과 허용대 노조 지회장이 단독으로 만나 단체 교섭 전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사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19시간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다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사는 임금 인상 부분에서는 이견을 좁혔지만 임금 피크제와 일시금 지급 등에서 아직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계호 의원이 지역방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자료에서 지역 MBC와 민방 등 28개 지역방송의 광고 매출이 지난 2005년 이후 9년 동안 30.1% 감소했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율 인하 등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주문했습니다. 또 중앙지상파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광고가 쏠리면서 지역방송의 광고 매출 하락이 우려된다며 광고 균형 발전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밤바다와 해상 케이블카로 히트를 친 여수에 또 하나의 관광시설이 생겼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기구가 상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소호동 디오션 리조트 부지. 오색빛깔 초대형 풍선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자 열기구가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10여 명을 태운 열기구가 20m 상공에 머물자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풍향에 따라 최대 30m까지 날아오를 수 있고 야간에도 아름다운 밤바다를 창공에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동안 맛볼 수 없었던 색다른 체험에 관광객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네, 삼천 공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외국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고 짜릿하고 좋습니다. 열기구를 관광시설로 상설 운영하기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블로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바지하는 데 도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양면 소장마을 59만 제곱미터 일대에는 청소년이나 기업체 사원들이 모험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50여 가지의 챌린지 코스가 들어섭니다. 마을 야산 정상에 전망대를 세우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1.3km의 집 와이어 시설은 물론 회전형 관람차와 모노레일도 설치합니다. 콘도와 연수관 시설까지 갖추고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쯤 관광단지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갈수록 관광객들의 연령대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도 투자 유치를 하면서 젊은 층들이 찾을 수 있는 어떤 체험형 관광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투자 유치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와 레일 바이크 성공과 함께 해양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여수에 새로 들어서는 체험시설이 또 하나의 관광 트렌드로 외지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전남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광주시는 오늘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습지 생물 다양성 2차 포럼을 열고 습지 보전을 위해서는 습지 현황 전수조사부터 광주천 살리기 정책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 일부 습지를 조사한 것 외에는 습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내년에 예산 3억 원을 편성해 습지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천일염과 전복, 키위 등 지역 특산품 생산에 맞춘 맞춤형 기후정보 서비스 개발에 대한 업체들의 추진 성과가 발표됐습니다.